일단 저거 먼저 좀 합시다. 저거. 괜찮아? 정우의 수 39번 안에 된다고? 56번 56 8개의 의자가 있는데 A, B, C, D가 모두 의자에 앉을 건데 어느 두 학생도 서로 뭐 하지 않게? 우리 이웃하지 않게 배웠어. 우리 이웃하지 않게는 먼저 나열이라 그랬어. 먼저 나열하기였어. 뭘 먼저 나열하면 돼? 의자. 의자를 먼저 나열하면 돼요. 그치? 근데 의자는 잘 생각을 해봐. 의자는 구별해야 안 해. 필요 없어. 의자가 놓여 있는 거 가지고 경우수 따질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의자 4개를 먼저 나열하면 되지. 왜? 사람 몇 명 앉아야 되니까? 4명 앉아야 되니까 남는 의자가 몇 개니까? 네 개. 오 끝났어. 얘네 다 찢어져서 앉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들어가면 되지. 네. 그래서 몇 피면? 피사. 5피4로 끝입니다.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끝이에요. 예. 나머지 이제 4개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잖아. 의자끼리 자리 바꿔봤자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자리가 더 많지 않아요? 의자 같은 거는? 응? 의자 왜 4개나 있었어요? 잘 봐봐. 8개의 의자가 있는데 4명이 앉을 거잖아. 남는 의자가 몇 개야? 네 개. 그러니까 4개 먼저 나열해야지. 아, 이해되지 여기까지? 네. 근데 쟤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P가 뽑아서 나열이라니까? 아. 의미를 다시 파악하셔야 돼. 이 P의 의미가 뭐라고? 뽑았어. 뽑아서 나열까지 한 거야. 저 P 안에서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 알겠지? 근데 팩토리얼 그거는 나열, 전부 나열. 아, 그러니까 n 팩토리알이 결국에 n펜이랑 똑같아. 아. n명 중에서 n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랑 n 팩토리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괜찮겠지 여기까지? 네. 쌤 근데 의자가 4개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응. 4개를 깔아놨고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 자리를 5개로 가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 5개 중에 한 개인데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어차피 한 자리에 안 앉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인 거야 그게? 자리가 5개가 나는 건 너 맞잖아. 그쵸? 그 5개 중에서 4개 뽑아야지. 어차피 한 자리 남겠지? 네. 어. 아. 62 똑같아요. 의자 6개, 남자 둘, 여자 둘을 앉힐 건데 여자 둘은 뭐하고? 이웃 이웃하고 남자 둘은 아니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아. 이웃하지 않는 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자 둘, 여 둘은 한 묶음이고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의자 몇 개 남아? 4개. 에헤이. 이제는 2개 남죠. 사람이 앉으려면은 4명이 앉으면은 의자가 2개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4명 앉을 건데, 그치? 이해되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얘네들 먼저 나열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자끼리 자리 바뀌는 거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봐. 이거 연습 좀 해봐. 일단은 얘가 한 덩어리가 몇 팩토리얼 쓰긴 해야 돼. 3팩토리얼 원래는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근데 의자끼리 자리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돼서 의자끼리 자리 바뀌는 거를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저끼리 자리. 그냥 이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살려서 팩토리얼 써준 거야. 저 나누기 2팩을 왜 한 거다? 의자끼리 뭐 한 것 때문에? 자리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눠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2팩토리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남정네 둘이가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면은 여기밖에 없죠. 여기
근데 저 의자가 남자가 앉은 의자가 아니라 남은 의자. 남은 의자야. 남은 의자. 그러니까 몇 피면? 4P. 네, 4P2로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여기까지? 87번. 뭐 이런 계산 정도는 너네가 할 수 있지? 저런 계산 못한다 그러는 거 아니지? 뭐보다 크고 100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되는데 6000보다 작아야 되는데 짝수 중에서 모든 자릿수가 뭐한 거? 다른 거 판단하래. 경우 잘 나누면 된다 그랬어. 무슨 수니까? 짝수니까 경우의 수는 0, 2, 4, 6, 8 총 5개로 나누면 되겠어요. 0, 2, 4, 6, 8 되겠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경우의 수 한번 따져 봅시다. 모든 자릿수가 다 달라야 되니까 이미 0 썼으니까 몇부터 몇 중에서 1부터 그렇지. 요 총구에서는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중에서 결국 9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3개 뽑아서 뭐 하면 된다? 나열하면 되죠? 어머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왜? 몇 천까지니까? 6천까지니까 경우를 조금만 나눠보면 돼. 여기서 더 가려면 돼. 1, 2, 3, 4, 5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잘 생각하면 돼. 맨 첫 번째 경우는 1로 시작할 때는 거니까 1, 0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지. 0부터 9까지가 10개잖아. 그치? 1, 0 썼으면 8개 남았으니까 8P 2 얘도 똑같지. 얘도 똑같지. 얘도 똑같지. 얘도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 8P가 몇 개? 5. 그렇지. 여기는 8P가 5개입니다. 여기는 됐지.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것도 생각을 해보면 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경우를 나눠볼 수 있어? 1, 3, 4, 5로 시작하는 것들만 볼 수 있지.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 몇 P? 잘 생각해봐. 1, 2 썼으니까 또 8P이지. 그래서 여기도 8P가 몇 개? 4개. 그렇지. 4개.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볼래? 얘도 1, 2, 3, 5니까 똑같이 8P2 곱하기 4 6은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돼. 6은 5개가 돼요. 어디랑 똑같아져? 0. 첫 번째 거랑 똑같아지지. 6일 때는 요 첫 번째랑 똑같은 상황인 거 이해되겠어? 왜냐면 맨날 볼 수 있는 게 1, 2, 3, 4, 5 다시 똑같아지는 거니까 끝났다. 파악 다 했어. 그러니까 8P2 곱하기 4는 몇 개가 있고? 2개. 2개가 있고 8P2 곱하기 5는 몇 개? 3개. 3가지 케이스가 있지. 요거 계산하면 돼요.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8은 그냥 저 그 3개. 여기. 그래서 결국에는 8P가 총 몇 개 된다? 8에 15니까 23.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예. 이거는 계산 마무리합시다. 8, 7, 56 곱하기 23 하면 되죠. 5, 6, 2, 3 168에 112 그래서 얼마? 1288개가 있더라.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97 뒷장 못 풀겠어요. 여기? 네, 풀었는데 틀린 거. 이 97도 생각보다 안 어려워. 이게 막 도형 막 나오니까 이제 막 쫄아서 그러는 건데 안 쫄면 돼. 요렇게 생겼어. 지금 여기 별이 만들어지다 만 거야. 맞지? A, B, C, D, E 요렇게 생길 때 읽어봐.
어디에서 출발해서? A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네 집에서 각각 뭐에서? 한 번씩 지나서 돌아오는 걸 찾으래. 그럼 하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각각 다 지나라고 했으니까 A 여기 B, C, D, E를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B, C, D 나열이니까 몇 팩토리알? 4팩토리알이야. 그치? 근데 주의사항은 뭐야? B, D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소리는 여기 나열될 때 누구끼리 붙어 있는 거는 B, D는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요 케이스는 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B와 D는 뭐 하면 안 된다? 그치? 이웃하면은 안 되게 나열 좀 해볼래랑 똑같은 거지. 그럼 배운 거랑 똑같아. 그럼 먼저 뭐뭐를 먼저 나열하고 응? 나머지 C, E 먼저 나열하고 몇 팩토리야? 2팩토리야. 그럼 C, E 나열했어. 그러면은 BD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렇지 3P 끝났지. 괜찮지? 그래서 답 찍을 때도 5번, 4번, 3번 같은 거 찍으면 안 돼 얘들아. 지금 6케이스가 지금 아무리 많아야 몇 팩토리알밖에 안 돼. 4팩토리알 24밖에 안 되는데 너네 학교 시험지에서 찍을 때 36, 84, 120 같은 거 찍으면 혼난다고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우리 재밌는 조합 이야기 합시다. 조합. 난 영어를 또 안 알려줬네. 막간 영어 시간. 저 P는 뭐게요? P. 너네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요? 순열의 P는 영어의 뭐의 약자일까요? 이 수학이 영어 약자가 진짜 많거든. 순열. 어려운데. 좀 잘 들어봤으려나? 나도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씁시다. 써보세요. 요 P의 약자는 퍼뮤테이션이에요. 저 NPR 할 때 그 P가 퍼뮤테이션의 약자예요. C는 너네 알 수 있을 것 같아. 요 조합에 관련된 단어거든. C. 오늘 학교에서 알려주셨어요. 학교에서 알려주셨어요. 알려줬어. 이 C. 콤비네이션이다. 콤비네이션. C는 콤비네이션이다. 말 그대로 콤비네이션 조합시키겠다 이 소리거든. 조합. 그런데 우리 요 조합을 이해를 하려면 요 순열을 똑바로 아셔야 돼. 요 순열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순열이 뭐였지? 몇 개 중에서? 그렇지. N개 중 몇 개를 뽑아서 R개를 뽑아서 서 뭐한다? 나열이잖아요. 맞아 여기까지? 저 말 자체가 몇 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 아니 몇 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사건. 우리 막 합사건, 곱사건 배웠잖아, 그치? 저 문장에서 사건은 몇 개야? 2개죠. 이벤트가 발생한 걸 잘 생각해. 이벤트 몇 개 발생했어? 왜 저래? 그게 너네가 생각을 해보라. 뽑았어요. 또 나열했어요. 나열했어요. 2가지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이벤트 하나, 이 이벤트가 하나. 근데 그 둘이가 어때? 합사건이야, 곱사건이야? 곱사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봐봐. 뽑아서 나열이니까 이 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한 거잖아. 곱사건인 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를 앞으로 기호를 NCR이라고 써요. 그게 P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쟤는 뭐만 하겠다? NCR은 말 그대로 뽑기만 하겠다야.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나열은 R 팩토리알이지. 왜 몇 개를 나열한 거니까?
R들을 나열한 거니까 얘네 둘이가 곱사건이기 때문에 곱한 게 뭐가 되면서 NPR이 되면서 따라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요 퍼뮤테이션만 똑바로 알면은 조합은 그냥 자동으로 딸려오는 애야. NCR은 뭐다? 어떻게 계산이 된다? 그렇지. R팩분의 NPR이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우리 팩토리얼을 밑에다 한번 넣어본 걸 해봤어. 아까 3팩 나누기 2팩 한번 써봤었잖아. 그렇지? 기억나? 아까 했잖아. 3팩 나누기 2팩 했었잖아. 2팩을 나누는 이유가 뭐였지? 쟤네들끼리 자리가 바뀌면 안 되니까 다시 나눠준 거잖아. 같은 논리야. 얘는 뭐만 할 건데? 뽑기만 할 건데 얘는 이미 나열까지 해버렸지. 나열하면 안 돼요 해서 나누기 R 합팩 한 거지. 그니까 이해되겠어? 조합은 저게 끝입니다. 저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2 뽑고 3 뽑고 3 뽑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3 뽑고 2 뽑나? 2 뽑고 3 뽑는 거는 조합 관점에서 똑같은 거야. 왜? 뭐만 할 거니까? 뽑기만 할 거니까요. 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선택만 하는 거예요. 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선택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 바뀌는 거 생각하면 돼야 안 돼? 자리 바뀌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계산 연습해본다. 알겠지? 노트 꺼내봐. 계산한다. 계산. 자, OCE 한번 계산해볼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저 정도는 좀 암기해두면 좀 좋긴 해. 120, 120, 2로 나누니까 그렇지. 10이죠. 10.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한번 계산해볼게. 몇 팩분의? 그렇지. 2팩분의 5P 2가 되면서 10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5P가 5 곱하기 4였잖아요. 그치? 그러네. 뭐 예를 들어 또 해볼게. 6C3.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3팩분의 6P 3이니까 그렇지. 6, 5, 4 3, 2, 1 하면서 되면서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C의 의미가 뭐라고? 뽑기만 하는 거야. 뽑아놓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말 그대로 뽑아놓기만 하는 거야. 뽑아놓기만. 8C4 한번 계산해봐. 이제 느낌이 오지? 분자는 어떻게 쓰면 되고? 8 그렇지. 8765 쓰고 밑에는 4321 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2가 되면서 얼마? 70 이렇게 되는 거야. C 계산할 수 있겠어? 그럼 내가 재밌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해볼게요. 7C 2 한번 계산해볼까? 바로 보이죠? 7 곱하기 6 나누기 2가 돼서 얼마? 21이고 7C5 계산해봅시다. 위에 5개, 아래 5개. 그래서 해서 이거 다시 얼마? 21 되는 거 바로 볼 수 있겠어? 또 해볼게. 8C5 계산 다시 한번 해봅시다. 8C5 그렇지. 5, 4, 3, 2, 1 얘는 예쁘게 다 지워지지. 5, 4 지워지고 3, 2, 1, 6 지워져서 얼마? 56 괜찮지? 여기까지? 8C3 한번 계산해볼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게요? 숫자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보여? 규칙 찾을 수 있겠어? 언제 똑같아질까요? 2랑 5랑 더하면 7이든 이에 대해 무슨 말이지? 그 정도 규칙 볼 수 있겠어? 2랑 5를 더하면 얼마야? 5랑 3 더하면은 8. 딱 요런 관계면 두 값이 어떻다? 같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요 계산이 편해, 이 계산이 편해. 앞에 앞에 게 훨씬 편하지.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간략하게 해보세요. 10, 18 계산해보세요. 40 그렇지. 얘는 뭘로 바꿔야 된다? 10씩 2로 바꿔서 10 곱하기 9 나누기 2가 돼서 얼마다? 45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유 맞추면 바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너네가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어도 조합은 이미 다 공부한 거야. 거의 그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 이 둘이가 왜 똑같을까요? 그냥 계산이 똑같아서?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요. 근데 10개 중에 8개 뽑는 거랑 10개 중에 2개 뽑는 거 그렇지.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랬잖아. 의미 파악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잖아. 10개 중에 8개 뽑는 거랑 10개 중에 2개 뽑는 게 어떻게 같을까요, 이게? 아니 뽑으면 나름 신청을 줘야 되겠네. 쓰세요. 얘는 뭐야? 10개 중에서 몇 개 뽑겠다? 2개 뽑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10개 중 2개 선택이라 합시다. 약간 선택받은 자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네 이 두 명은 10개 중 10명 중에서 선택받은 거지.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머지 8명은 버려진 거죠. 얘는 10개 중 8개 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때? 경우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죠. 10명 중에서 8개 버리면 몇 개 남아? 2개 남으니까. 그래서 의미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 계산이. 그런데 우리가 수식적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야. NCR은 NCN-R이랑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 친구 봐라. 이 친구가 우리가 아까 배운 표현에 의하면 이 친구는 뭐 분해? R 팩토리얼 분해 NPR이었고, 우리 저번에 배웠거든? NPR도 팩토리얼로 다 바꿀 수 있었지. NPR이 그치. 그치. N팩 나누기 N-R 팩이었지. NPR이 공부하셔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R팩분의 1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N-R팩 R팩분의 N팩. 이게 결국에는 조합 계산할 때 쓰여지는 지금 상태거든. 이해되겠지? 요 행위를 여기에서도 똑같이 해봅시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지 얘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렇지. N-R 팩토리얼 분의 NP N-R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요 친구 바꿔줄래? 팩토리얼로 바꿔봐. 그치? N 팩 나누기 둘이 뭐 한 거? 둘이 뺀 거.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이 한 번 기다리고 있지. 결국 식을 정리하면 완전히 어떻게 생겼다?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지. 자리만 자리도 똑같네. 뭐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10, 18을 계산할 바에는 뭘로 계산하는 게 빠르다? 10시 2로 계산하는 게 빠르더라요.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그러면 어떨 때 C 이런 거 써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 또 계산 좀 해봅시다. 저게 P는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방금 봐서 알잖아? NPR은 이렇게 생겼고
NPN-R은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다르게 생겼지, 그치? 아, 같지 않아요? 잘 얘기했어. 써둡시다. 주의. NPR은 같지 않아요. NPN-R이랑 똑같지 않아요. 알겠지? 요거는 조심하세요. 자, 내가 은지한테 빵 셔틀을 한번 좀 시켜보려고 해요. 자, 은지한테 가서 편의점 가서 내가 어떻게 오더를 내렸냐면은 야, 빵 아무거나 2개, 우유도 아무거나 2개 사와 라고 했어. 알겠지? 그런데 은지가 딱 편의점을 가니까 빵이 A, B, C, D, E, F 개가 있고 우유가 뭐라고 하지? 가나다라 해주세요. 그렇지. 가, 나, 다, 라, 마, 아, 4까지 있대. 우유 종류가 되게 많네. 빵하고 그치? 자, 은재가 사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무거나라고 하면 이제 좀 고민해서 사올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런 거 없이 정말 그냥 말을 고지고대로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아무거나 사와봐 했을 때 빵 2개, 우유 2개는 어떻게 사올 수 있을까요? 배운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운 대로. 말 그대로 은재는 빵을 뭐 해오기만 하면 돼? 사오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빵 6개 중에서 2개 골라내면 되는 거고 우유 몇 개 중에서? 우유 7개 중에서 2개 골라내면 되는데 얘네 둘은 순차적으로 발생했으니까 둘이 뭐 한다?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6, 5의 절반이니까 그치 15 뒤에는 7, 6의 절반이니까 21 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럴 때 많이 써. 이럴 때 뭐만 할 때? 선택할 때 많이 써. 선택만 할 때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이 되게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단순한 거 하나 있어. 이거 써봐. 너네가 이거 잘 모르거든. 몇 개의 숫자가 있어? 자, 6개의 숫자가 있어. 알겠지? 6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몇 개 선택할 거냐면 4개 선택할 거야. 몇 개 선택할 거라고? 자, 4개 선택해서 이거라고 하면 쉬워 안 쉬워? 이거는 너무 쉽죠? 4개 선택해라. 이거 쉽잖아. 그치? 방금 배운 거니까 쉽잖아. 그치?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해보세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저게 이제 낚시 중에 하나인데 잘 생각해봐. 4개 뽑아서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게 몇 가지예요? 자, 봐. 2, 4, 5, 6을 내가 뽑았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하면 딱 너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2, 4, 5, 6, 6, 5, 4, 2 같은 거예요? 그래. 크기. 알았어. 요걸 하나 붙여줄게요. 크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래. 그럼 몇 가지야? 같이. 그래서 사실 얘는 6시 4로 끝입니다. 선택하면은 자동적으로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6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자동적으로 크기 순서대로는 잘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냥 C만 쓰시면 돼요.
그 많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 나열? 뭐 팩토리얼 해야 되나? 이런 거 이제 틀리는 거야. 알겠지? 크기수는 보통 팩토리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 대신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뭐냐면 진짜로 저렇게 넣으면은 이거로도 돼요. 네. 그냥 크기 순으로 나열했는데 어어어. 두 개 있잖아요라고 매기게 되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주냐면 이 6개 중에서 4개 선택한 거를 A1, A2 이렇게 줘요. A3, A4일 때 조건 가 해놓고 이렇게 되도록 뽑는 게 몇 가지냐. 아,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느냐. 똑같은 말이지. 이거 한 가지. 예, 나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 왜 쓰는 낚을려. 근데 이렇게 주면은 너네가 선택만 해야지.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뭐 이런 거 낚인 애가 있어요 하는데 나중에 한번 문제를 들여다. 그럼 이제 네? 약간 이렇게 된다고.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하나만 써봐봐. 자, 이제 문제가 스리슬쩍 조금 어려워져요. 이게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할 건데 마음의 준비가 됐어? 아야 안 됐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어. 됐다고 해보죠. 자 이제 서로 다른 6장의 카드가 똑같이 있는데 알겠지? 이제 뭐라고? 이제 카드로 만들 거야. 카드로 6장의 카드를 내가 만들 건데 요렇게 되어 있대요. 문제가 1, 1, 2, 2, 3, 4로 되어 있어.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4장을 뽑을 겁니다. 네 장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같은 숫자는 같은 걸로 봅니다. 이게 단순히 6장 중에서 4장 뽑으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64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너네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돼. 이래서 조합이 조금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야.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같은 숫자는 같은 걸로 본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시 4. 예? 그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택했을 때 뭐뭐 있지? 가장 특이한 숫자는 뭐 있지? 여기서 가장 특이한 숫자는 누구야?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숫자 1이랑 2지. 걔네들 기준으로 나누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1번 얘네 다 뽑을 수도 있지?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그치? 그 다음 어떻게 뽑을 수도 있지? 1만 몇 개? 그게 별표야. 요거 별표. 뭐만 몇 개? 1만 2개야. 1만 2개이기 때문에 1만 2개이기 때문에 2가 2개 오는 건 세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떤 거 가능하지? 1, 그 다세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몇 중에서 2, 3, 4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2개 뽑으면 되죠. 30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 연습할까? 몇이랑 똑같지? 그렇지, 31. 이거의 의미는? 한 개 뽑아라. 몇 개?
세 가지죠. 맞아? 그럼 두 번째는 뭐 세면 되겠어? 이제는 세 번째는 그렇지. 2만 2개. 그럼 얘는 어떻게 뽑겠다는 거지? 둘둘 땡땡으로 뽑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디에서 2개 뽑아야 돼? 그렇지. 1, 3, 4. 똑같이 3씩 2 해서 몇 가지? 3가지. 마지막. 그렇지. 마지막은 1, 2, 3, 4밖에 없죠. 맞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조금만 더 추가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플러스 할게요. 자, 얘는 뭐만 한 거예요, 지금? 6장 카드 중에서 4장만 뽑기만 한 거야, 끝이? 자,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다 불러보세요. 몇 개 있지? 나열. 선생님, 근데 아까 같은 숫자는 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여기에서 1을 뽑는 거랑 이걸 1로 뽑는 거랑은 서로 다른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원카드 내봤지? 아, 그 카드 이름 뭐라 그랬지? 아, 그렇지. 그 트럼프 카드에 보면은 1을 뜻하는 에이스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에이스 카드가 모양별로 몇 개나 있어? 4개가 있지. 에이스라고 해도 그 넷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죠. 아, 네. 그 뜻이라. 아, 저희랑 제일이랑 다르네. 그렇지.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숫자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는 쟤네 둘은 완전히 똑같은 걸로 보겠다 이 소린 거고, 네. 쟤네 둘을 구별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별해야 되는 거야. 아, 지금 구별하지 않을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뽑는 것은 똑같은 걸로 본다라고 했잖아. 아, 그래서 저 1, 2, 3, 4랑 그 다른 카드를 보면 1, 2, 3, 4랑 구별하지. 그렇지. 만약에 이 1과 이 1을 구별하게 된다면 너네가 여기서 3C1을 하시면 안 돼요. 필요했어요. 아니야. 이게 이야기가 또 달라져. 이러면 여기 잘 봐봐. 그럼 그냥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2, 3도 있고 2, 4도 있고 3, 4도 있지. 네. 여기에서 너네가 2를 뽑는 게 예약해서도 뽑을 수도 있고 이걸 뽑아올 수도 있지. 네. 둘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의미로 이 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 이 6장의 카드를 다 다른 걸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2, 3이 두 번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아, 왜냐하면 요 2라는 카드는 다이아몬드인 2일 수도 있고 하트인 2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같은 숫자는 다른 걸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는 이 C를 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 같은 숫자끼리 뭐 한다고 했지? 그렇죠. 같은 걸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뽑나 이걸 뽑나 큰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서 너네가 요 행위를 한 32만 남는 거라고 지금. 자, 이제 나열도 해볼게요. 첫 번째 나열에서 나올 수 있는 수 총 몇 개? 우리 아까 배운 거 해볼까? 배운 거. 전체 나열하는 거 몇 팩? 100? 요거 첫 번째. 아, 4팩이었지, 그치? 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1, 2는 구별해야 돼. 그럼 1, 2끼리 자리 바꾸는 거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다시 나눠야 됩니다. 1, 2끼리 자리 바꾸는 거 빼야 되지? 또 2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또 빼야 돼. 이게 1번 케이스 맞지? 맞아, 여기까지. 자, 그 다음 2번 케이스는 또는 2번 케이스는 이제 위에서 앞에서 해봤으니까 저거 쉽게 할 수 있어. 몇 팩? 4팩 나누기 2팩만 하면 돼. 1, 2끼리 자리 바뀌는 거 안 보면 된다. 3번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케이스가 될 거고 4번은 아주 쉽게 몇 팩만 하면 돼? 4팩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보통 여기까지 물어봐. 그러니까 너네가 뽑아놓고 배열까지 잘할 수 있어? 까지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C의 의미가 뭐라고? 뽑기만 하는 거야. 거기에서 어떤 행위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조합을 그래서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퍼뮤테이션이 결국 무슨 사건이어서 곱사건이에요. 곱사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뽑고 나서 나열하는 거니까 곱사건으로 이해를 하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피 잘 안 써. 앞으로 내가 설명할 때 저 피는 이제 너네는 못 볼 거야. 나는 항상 저 피를 안 쓸 거거든. 아니 어감상도 그게 자연스러워. 뽑고 나열 이 자연스럽거든.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조합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겠어.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오늘 조합 끝냅시다. 과정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정말 금방 유도하죠. 저 정도야. 난 쉬운 것 같아. 응? 아, 그래서 계산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1617번 계속 얘기하지만은 C는 뭐다? 뭐만 하는 거다? 뽑기만 하는 거다. 선택만 하는 겁니다. 뽑기만 하는 거니까 뽑아놓고 그 다음 거는 나중에 생각한다. 일단은 뽑기만 똑바로 하자. 1617번 여기 계산하시면 됩니다. NC형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계산해보자고. NC형은 이렇게 쓸 수 있죠. 0팩토리얼 분의 MP0이었고 둘 다 배웠어요. MP0하고 0팩은 다 몇으로 취급한다? 예. 그래서 1입니다. NC형도 1이에요. 그래서 2번 배운 대로 쓰면 되죠. 7C3은 그렇지 7P3을 3팩으로 나눈 거다. 어렵지 않아요. 3번 한번 계산해보래요. 9C4랑 뭘 더하면은 9C3을 더하면은 저 뒤에 거가 되느냐 10C6이 되느냐 인데요. 계산해보면 되죠. 9C4는 9, 8, 7, 6 4, 3, 2, 1 더하기 9, 8, 7 3, 2, 1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거요 맞지? 그래서 3, 2, 1 6 지우고 4는 2 남겨두면 앞에 게 126 뒤에 놈은 3 4 그래서 84에서 얼마? 210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그런데 뒤에 놈은 10C6을 계산해봐. 왜 배웠는데 10C6은 계산이 어려우니 C4로 바꿔서 보고 이 친구는 19, 8, 7, 3, 2, 1 그래서 2, 4, 8 지우고 3, 3 남아서 210 맞네요. 하고 보니까 이 과정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요거 별표 치세요. 3번은 별표를 치고 우리가 재미있는 공식을 하나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여백에도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NCR은 뭐 했었지? N명 중에서 R명 선택하는 거였고 요거를 어떻게 계산도 할 수 있냐면 N-1C R-1 플러스 N-1C R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진짜 팩토리얼로 계산해달라는 소리일까? 아니겠죠. 얘도 뭐 파악하는 거다? 얘도 의미 파악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왜 N명 중에서 R명 뽑는 거는 N-1명 중에서 R-1명을 뽑거나 더하기가 거나였잖아. 그치? N-1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체린이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빨리 그려봐. 여기에 N명이 있어. 몇 명 있다고? 이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뽑아갈 거야? R명을 뽑아갈 거야. 몇 명을 뽑을 거라고? R명을 뽑아갈 건데 요거를 케이스로 좀 분류해 볼게요. R명을 뽑아가는 것 중에서 내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볼게. 내가 N명 중에서 R명을 무작위로 뽑은 거잖아. 그치? 그럼 그 R명 안에는 체린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린이가 있을 때랑 체린이가 없을 때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을 건데 이미 누구는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체린이를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N-1명 중에서 R-1명을 더 추가로 뽑으면 돼요. 그런데 체린이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체린이를 없다라는 소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체린이를 안 뽑겠다랑 똑같은 말이지. 뽑았는데 체린이가 없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체린이를 그냥 안 뽑고 뽑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N-1명 중에서 그대로 R명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계산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바로 보이죠? 이게 9고 이게 3이면은 이게 9고 이게 4니까 이게 10이고 4. 딱 맞죠? 그래서 저 공식을 이야기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겠다는 거는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겠다는 거는 4명을 뽑겠다라는 거는 내가 은재를 뽑아놨으면은 9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은재를 안 데려갈 거면은 남은 9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데려가면 돼? 4명을 뽑아주면 되죠.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4번. 4번은 의미가 없어요. 계산하세요. 4번. 뭐 쉽죠? 5P2 그렇지. 5C3은 5C.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계산하는 거. 앞에 거는 54 2C. 뒤에는 54의 반이니까 10에서 30.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고. 5번도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세요. 이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됐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한번 열심히 계산해 보시고요. 1625 노트 꺼내봐. 이런 거는 의미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n 곱하기 n-1c r 빼기 1이 r 곱하기 ncr이랑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의미적으로 파악하기 좋아요? 의미적으로 파악하기 쉽다, 어렵다?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치? 이런 거는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도 한번 연습해볼게. 같이 한번 써봐. 요 식을 정리를 할 거야. 그럼 n 곱하기 우리 배웠어요, 요거 n-1p r-1 나누기 r-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건 다들 기억을 하고 있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n 곱하기 요것만 바꿔 씁시다. 저 p만 바꿔서 쓰게 되면은 n-1 팩토리얼 나누기 둘이 뺀 거였었지? n-r 팩토리얼에다가 r-1 팩토리얼이 기다리고 있어. 맞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들 어그리? 동의해요? 여기까지? 동의해줘야 돼? 여기까지 더 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잘 찾아보니까 요 놈을 좀 잘 바꾸면 될 것 같거든. 요 놈? 저번 수업 때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뭘로 바뀐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쉬워요. n팩이죠? 나머지 거 일단 쭉 써볼게. n-r 팩 r-1 팩토리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게 바꿔야 됐지.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봐. NCR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NCR이 식이 어떻게 생겼지? NPR 그렇지. NCR이 잠깐만 써보면은 여기 잠깐 써보면은 NCR 이건 너네 머릿속에서 하는 거야. NCR은 NPR에다가 누굴 나누는 거? R팩인데 NPR이 N팩 N-R팩 요 친구 R팩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이 식이랑 얘를 비교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치? 어디만 차이가 나? 여기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거를 활용해서 일단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NCR 그대로 형태를 갖다 써주고 이렇게 쓰면 는이야 아니야? 는이 아니잖아. 그치? 는이야? 같아요? 안 같잖아. 그치? 얘랑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여기서 R을 하나 지워야 여기는 R을 하나 지워야 얘랑 똑같아지죠? 맞지요? 팩토리얼을 여기 생각해봐. R 빼기 쭉 붙은 거잖아. 여기는 R을 하나 없애줘야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증명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R 곱하기 NCR이더라. 이렇게 의미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뭘 써본다? 수식으로 전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잘 공부를 하시고 가나다에 들어가는 말은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628 읽어봐. 문제가 읽어봐. 628 좋지? 일렬로 배열된 9개의 전구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낼 때 불이 켜진 전구의 위치에 따라 신호와 의미가 달라진다고 한다. 9개의 전구 중에서 3개의 불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시오. 예, 뭐만 하면 됩니까? 불이 켜질 전구 몇 개만 뽑아주면 돼? 3개. 답입니다. 93이에요. 그래서 맞죠? 9개 중에서 불이 켜질 3개만 뽑아내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1636번. 월드컵 예선전과 같이 모든 팀이 다른 팀과 각각 몇 번씩 한 번씩 게임하는 방식을 리그전이라고 한다. 별표 치세요. 말만 대빵 어렵지 리그전 똑바로 공부하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시로 한번 써볼게. 잘 모를 때는 저 16팀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여서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A, B, C, D 팀이 있다고 칩시다. 얘네들끼리 무슨 전을 할 거라고? 리그전의 뜻이 뭐였었냐면은 다른 팀과는 반드시 한 번씩 경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해보면은 A는 얘네들만 경기할 수 있고 그치? B는 이미 A랑 경기했으니까 D랑 C랑 마저 경기해주면 되고 C는 D랑 경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경기 몇 번 해? 경기 6번 하죠? 그렇지. 왜 6번이에요? 너네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너네 방금 그 6번이라는 거 어떻게 셌어? 그냥 줄겠어. 줄기수를 셌죠? 빨리 써봐. 너네가 방금 한 그 머릿속에 그 사고 과정을 식으로 다 옮기면 됩니다. 근데 이 6번이라는 거 어떻게 셌냐면은 이게 지금 선 개수죠. 선분 개수예요. 선분 개수. 선분의 개수를 똑같이 지금 너네가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다 뭐 한 거랑 똑같아? 더한 거랑 똑같아요. 맞지? 그럼 다시 선분의 개수. 선분은 어떻게 만들어져? 선분의 뜻만 조금만 이해하면 돼. 선분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야? 두 점을 정말 수학적으로
성분은 어떻게 하면 돼? 두 점을 이으면 되죠.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몇 개의 점만 있으면 두 개의 점만 있으면은 성분 몇 개 만들 수 있어?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만 뽑아주면은 자연스럽게 성분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순간 리그전 개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해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은 요거랑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5명의 사람이 리그전은 무조건 뭐 NC2인 거예요. 예 5명의 사람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모두 하고 싶대요. 악수. 은재 악수 영어로 뭐라 그래? 수영으로 보여요. 악수 영어로 뭐라 그래? 되게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답인데. 핸드쉐이크입니다. 진짜 되게 단순하지? 영어권 사람들? 또 악수니까 또 이제 이 ing 또 써줘야 되겠지. 몇 번 악수할까요? 몇 번 악수하게 될까요? 52. 그쵸? 방금 배운 논리에 의하면 5개 중에서 2명 선택하면 악수 한 번 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게. 알겠지? 요 그림에 주목을 좀 하세요. 계속 예시 써놔야겠지? 정팔각형 의 대각선수 정팔각형은 대각선이 총 몇 개 있을까요? 저 그림으로 너네가 자꾸 예시를 생각하면 돼요. 이 그림으로 예시 생각해. 요 그림으로 82에서 저 그림에서 예시 생각해. 정사각형의 대각선 수는 몇 개예요? 지금 너네 눈으로 봐서 2개인 거 알겠지? 네? 그럼 아. 8개 빼요? 8개 중에서 몇 개 뽑아서 2개 뽑아서 변의 개수를 갖다 빼주면 되죠. 빼기 8입니다. 변은 대각선이라고 안 하니까. 모서리 얘기했어. 그치. 저거 하나만 알아도 지금 리그전 하나 가지고 악수 개수도 셀 수 있고 대각선 수도 개수 셀 수 있어. 너무 재밌지 않나? 너무 재밌지? 그래서 1636번 그냥 눈으로 보고 답 얘기해볼까요? 몇 시면? 16시. 예, 그게 정답이에요. 1640번. 몇 개 뽑을 건데? 3개. 3개 뽑을 건데 세수의 합이 뭐? 짝수. 결국에는 경우를 잘 나눠야 돼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경우에서 단원이기 때문에 잘 나누셔야 돼. 3개를 뽑아서 합이 짝수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지? 그치. 꼴, 짝. 왜 이것도 왜? 말고는? 그치. 짝밖에 없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읽어보세요. 말 그대로 뭐 할 거래? 선택해서 더 할 거래요. 순서 고려해요? 말아요? 순서 고려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시면 돼. 그러면 다시 1부터 20까지 중에서 홀수가 총 몇 개 있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돼. 1부터 20까지 숫자가 몇 개 있어? 20개. 홀수랑 짝수 개수는 어떻게 했어? 같겠지. 10개 있겠지?
그래서 홀수 몇 개 뽑으면 돼? 10시 2개 뽑아. 오고. 짝수는 몇 개 뽑아오면 돼? 10시 1개 뽑아오면 됩니다. 그럼 얘는? 아니 13 아 10시 그렇지. 끝이에요. 이렇게 둘이 모으면 된다. 다음에 요거 19 나누기 2 곱하기 10에다가 19 8 3 2 1 요거 하면 되겠지, 그치? 그냥 13으로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예. 아 그거 되겠어요? 450에다가 4 120까지 해주면 되죠? 570까지가 있겠네. 570까지. 너무 쉽다, 그치? 644번. A 지역에는 몇 곳이 있대? 이렇게 표현해라. 1, 2, 3. A 지역에는 1, 2, 3번이라는 곳이 있고 B는 몇 곳? 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거를 자꾸 너네가 눈으로 자꾸 바꿔서 봐야 돼. C 지역은 5곳. 1, 2, 3, 4, 5 5개가 있고 D 지역은 1, 2, 3, 4, 5, 6이 있대. 문제에서 세 곳에 뭘 뽑을 거래? 관광지를 뽑을 건데 세 곳이 다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대? 같은 지역. 얘도 경우로 나누시면 돼요. 총 몇 가지 경우로 나누면 돼? 네 가지. 그럼 A 지역에서 세 개 다 뽑는 거는 33. 한 가지죠? B에서는 C에서는 D에서는 이거 다 뭐 하면 돼? 하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잘 읽고 잘 경우를 나누면은 크게 어렵다 안 어렵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우만 잘 나눠주세요. 651번. 너무 재밌지 않니? 너무 쉽지 않아? 세뇌시키시는 것 같아요. 8명의 학생이 있는데 몇 명을 선출한대? A, B, C는 모두 뭐 한대? 아까 했던 거다. 아까 했던 거. 너무 쉬워, 그치? 자, P 찾아봐. A, B, C는 모두 뽑아야 되니까 남은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 더 뽑아주면 돼? OC로 끝났죠. 얘는 맞지? 그 다음에 Q는 누구는 뽑을 건데? A, B는 뽑을 건데 이 그림 잠깐만 위에다 표시 좀 해볼게. D, E, F, G, H. A, B는 뽑을 거니까 이미 뽑았어. 그렇지? 누군 절대 안 뽑을 거래? C, D 안 뽑을 거래. 그럼 남은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 예? 4명 중에 4명 중에서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3명을 더 뽑아야 되지? 전체 요령이 Q는 4시입니다. 어렵지 않죠? 658번. 자, 서로 다른 밑줄 구별한다 안 한다. 얘는 구별한다예요.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불량품이 몇 개 들어있대? 2개 들어있대. 이렇게 표현해봐. 그러면은 다 제대로 된 거, 8개 제대로 된 거, 불량 몇 개? 불량 몇 개 있다 지금? 2개 있다. 몇 개 뽑을 건데? 3개 뽑을 건데. 자, 적어도 한 개 또 밑줄. 우리 배웠다. 적어도 한 개. 뭘 생각하자?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빼자. 그럼 전체 먼저 구합시다. 전체. 쉽죠 전체. 10시 3. 그렇지. 3개 뽑기만 하라 그랬으니까 맞지? 그럼 반대는 어떻게 뽑아야 되지 그러면? 이 말의 반대말. 불량품이 없어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다 뭐만 뽑아라? 정상만 뽑아라. 83. 그래서 둘이 뭐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는 반대 사건을 먼저 꼭 기억을 하자. 쉽죠.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665번은 작업시간. 아니 뭐 사무 시간이야. 시간 통통 남았어 우리. 여기 유형 9번은 잠깐 패스라 써두세요. 665부터 어디까지? 673까지는 잠시 패스라 써두세요. 5부터 673까지 교육과정에 아닙니다. 아닌데 넣어놨는데 잠깐 패스하고 나중에 합시다. 1674번 674 남자 몇 명? 5명 여자 몇 명? 4명 이 중에서 남자 몇 명을 뽑고 2명 뽑고 여자 한 명을 자 거기까지 끊어. 거기까지 이미 이것만 해도 무슨 사건이야? 곱사건이죠? 남자 2명을 뽑고 여자 몇 명을? 1명 여자 1명을 뽑은 다음에니까 또 곱하기지. 다음에잖아 그치? 뽑고 난 다음에 한 줄로 뭐 하래?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그렇지. 이제 순열까지도 같이 나오니까 이제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알겠지? 684번 키가 서로 다른 몇 명 중에서 3명,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아서 키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이거 10C3이야 10P3이야? 10시 네 끝입니다. 큰 순서대로 나열은 자동으로 된다 그랬죠. 뽑으면 큰 순서대로 나열은 자동으로 되는 거야 알겠지? 작은 순서대로도요. 당연하죠. 뽑으면 작은 순서대로 자동으로 나열되잖아. 그치? 너무 쉬운데 어떡하지? 693번 진짜 너무 쉽지 않니? 아니 내가 막 일부러 돌아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머지 문제도 쉬워. 이게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제가 오늘 또래 멘토링 할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처먹고 왔어요. 못 느끼는지 알 것 같아요. 점이 몇 개 있어? 7개. 자 읽어봐. 문제에서 답을 다 줬어.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우리 아까 악수랑 똑같은 논리야. 혹시 그렇지. 직선 만들면 점 몇 개 뽑아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잘 생각해. 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점이 생기는 곳만 잘 보면 돼. 어디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그렇지. 얘도 문제. 이렇게 뽑는 것도 문제. 여기서만 뽑는 것도 문제야. 왜냐하면은 저렇게 뽑게 되면은 똑같은 직선을 몇 번 세는 거야. 여러 번 세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라인 빼야 되겠지. 저 라인에서 2개 뽑는 거는 다시 다 빼야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그럼 같은 논리로 요 라인도 어떻게 해야 돼? 빼요. 다 빼주고 밑에 라인도 다 빼줘야 돼. 그치? 그럼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 잘 생각을 해봐. 이걸 빼면 32를 빼면 요 직선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다시 추가 다시 3개 추가하면 되지. 요 논리만 똑바로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곳을 일단 다 뭐 해놓고 빼놓고 다시 뭐 한다? 다시 추가해준다. 근데 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거는 문제가 안 생겨. 요거랑 이렇게 뽑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책상 예쁘게 착 나오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둘을 뽑아도 예, 이렇게 둘을 뽑아도 예, 이렇게 둘을 뽑아도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생기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거를 일단 다 뭐 해주고 싹 다 빼주면은 지금 요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요 상황에서는 이 직선이 없는 상태지. 그걸 다시 모아주나 다시 추가해준다.
궁금증 좀 완전히 해결됐을까? 693번. 근데요. 저 아래점이랑 중간점이랑 연결하는 거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 아니 꼭지점이랑 가운데점이랑 한섬한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걔랑 꼭지점이랑 꼭지점이랑 연결하는 게 같아요? 그럼 직선이죠. 직선은 뭐야? 아 그쵸 군요. 많이 뻗어나. 선분이만 달라졌겠지만은 직선이기 때문에 선분은 안 나와요. 예. 뭐하러 그래 선분은? 딱 맞춰 선분은 뭐하러 그래? 그냥 두 개 뽑으면 그만인데 그치? 699번 똑같은 논리죠.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몇 개의 점이 필요해? 3개. 예, 그래서 일단은 10C3을 일단 갈기고 이제 그 다음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한 줄에 있는 것에서 뽑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BC 라인에서 뽑는 거 3C 3 빼줘야 되고 CD 라인에서 뽑는 거 3 빼주고 AD 라인에서 53을 빼주면 질문 여기 플러스 3 할까요 말까요? 그렇지 이거는 왜요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플러스 위에서는 3을 했던 이유가 뭐야? 직선을 뽑아야 되는데 직선이 다 사라졌으니까 다시 추가해준 건데 얘는 아예 안 그치 직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삼각형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삼각형은 만들어지는 게 없잖아 그치? 다 빼면 됩니다. AB를 안 빼는 이유는 AB가 저 삼각형이 아니게 너무 전체계가 모자라.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너무 쉽다 그치? 그래서 709번도 보세요 709번도 논리가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너네가 이 선택의 의미만 조금만 잘 알면 이 되게 문제들이 되게 단순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경우의 수 단어도 그냥 뭐만 잘하면 된다? 경우 나누기만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경우 나누기만. 그러니까 사실 저 C랑 P는 도구일 뿐이야. 그냥 이런 상황에서 C 쓰는 거고 저런 상황에서 P 쓰는 거야 라고 그냥 도구일 뿐이지 경우 나누는 게 훨씬 중요해. 잘 생각해봐. 여기서 무슨 사변형 만들고 싶대? 우리 평행 사변형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죠. 맞아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벌써 답이 다 나왔죠. 결국엔 평행선 몇 쌍 뽑으면 두 쌍 뽑으면 되겠지, 그치?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요쪽 라인들에서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라인 중에서 2개 선택만 해서는 아직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어디 라인에서? 그렇지. 요 옆 라인에서 몇 개 더 뽑아야. 그렇지. 2개를 더 뽑아줘야 하면서 빨강이 2개, 연두색 2개 하면서 여기 딱 평행사변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끝입니다. 밑에서도 뽑고 옆에서도 뽑고 고니까 뭐 해야 된다? 곱하기 하셔야 됩니다. 조합이 끝나버렸어. 끝. 근데 우리가 이제 진도가 조금 문제인지라 쌤 행전도 1시간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자 그러니까 원래 16학번이어야 돼. 16학번 원래 16학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이제 재수를 했지. 재수를 해서 17학번으로 들어가가지고 세경제수 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처럼 공부 안 하면 재수한다니까. 17학번으로 들어가가지고 3학년까지 다녔어.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18, 19, 1학기까지 1학기까지 다니고 이제 군대 가야지 했는데 이게 밀려가지고 20년 이제 9월에 군대를 갔지. 20년 9월에 군대를 갔어. 이게 거의
한 1년 반을 놀았어. 1년 반을 놀고 20년 9월에 가가지고 1년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 뒤면 몇 년이지? 22년 3월에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코로나 세대여가지고 22년 1월에 이제 나오고 22년 1월에 나왔어. 자, 그럼 문제가 뭐야? 잘 생각을 해봐. 친구들이 더 없어요. 아니지. 1학기를 다녀가지고 복학이 바로 안 돼요. 아, 그래서 1월부터 또 이제 22년 9월까지 놀았어. 9월까지 놀았어. 이제 9월에 3학년 2학기를 하고 23년이 뭐겠어? 그러면은 몇 학년? 4학년. 원래 이제 졸업을 해야 되지만 이제 학점이 또 살짝 모자라가지고 24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불과 작년이야. 작년에 졸업을 했어. 작년. 그런데 이때만 해도 내가 수학과야. 수학과. 이 수학과 내부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이제 스물스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4학년 2학기 과목인데 몇 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과목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인공지능 수학이 들어왔어. 인공지능 수학이 들어왔어. 인공지능 수학. 저 근데 인공지능 수학을 배우려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왠지 한번 맞춰봐. 너네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 내에서 인공지능 수학을 배우려면은 이제 내가 이 수학과의 커리큘럼 좀 알려줄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잖아. 4학년은 거의 그냥 특강 위주야. 4학년 뭐 위주라고? 특강 위주여가지고 막 이런 거 배워. 4학년 때 막 이제 다른 주제, 인공지능, 아니면은 금융수학. 뭐 하는 거야? 이 금융수학 우리 너네 파생상품 이런 거 좀 들어봤어? 들어봤어. 파생상 선물, 선도 뭐 등등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짜고 포트폴리오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미래 예측하고. 선물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아니 너네 수준에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때 이 금융수학이 너네가 생각한 것보다 왜 어렵냐면은 요 4학년 때 배우는 금융수학이 그 모든 과목 집합체거든. 왜냐하면 1학년 때 뭘 배우냐면은 미분적분학을 다시 배워요. 1학년 때 미분적분학을 배워. 이 미분적분학이 재밌어. 재밌는 거 많이 해. 알겠지? 뭐 너네 얼핏 들어봐서 알겠지만 좀 유명한 것들 얘기하면 테일러 급수 이런 거 좀 들어봤나? 들어는 봤지. 그렇지. 이제 좀 유명한 거. 테일러 급수, 뭐 오일러 항등식 뭐 이런 거. 오일러 항등식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여기서 나와. 다 여기서 나와. 이거 봤자 이런 거? 이건 제일 아름다운 것이기로. 요 공식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요 파트에서 나와. 요 파트. 테일러 급수 파트에서 나와. 테일러 급수. 요게 이제 주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네가 미분적분을 배우잖아. 그치? 그럼 너네 이제 적분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요쪽 가면은 자 이제 공간에서의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저거를 이중적분이라고 해요. 이중적분. 그러면은 그러니까 면에서의 적분 이제 이게 공간에서의 적분이잖아. 하나 더 붙이면은 4차원 공간에서의 적분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해. 삼중적분 뭐 이런 거예요. 삼중적분. 3차원 공간에서.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몰라. 그래프 자체가 몰라. 그냥 식만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식으로만 다 푸는 거야. 식으로만.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학문. 기본적인 이제 미분하고 적분학을 다루는 거 1학년 때 이제 다 배워.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여러 개가 나뉘어. 첫 번째 해석학, 애널리시스 라고 불리는 학문이 하나 있어. 해석학은 요 미적분학에서 파생된 놈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배워. 말 그대로 해석하기구나. 해석적. 이게 너네가 해석하는 게 그 너네가 어떤 글을 해석한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 정말 수학적인 해석. 한국어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함수가 해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네가 뭐 개소리들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약간 그래. 함수가 해석적인 거. 그러니까 뭐 연속 너무 어려워. 뭐 연속이라든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뭐 이런 거 등등 해. 그러니까 균등 연속 뭐 이런 거 뭐 이제 재밌는 거 많이 해. 재밌는 거. 되게 재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이제 다른 과. 이제 셋 디어리. 얘는 뭐게요? 왠지 느낌상 너네가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느껴봤을 때 셋이라는 게 뭘 것 같아? 셋. 집합이에요. 여기 집합입니다. 집합론. 집합론이라고. 집합론. 굳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아 근데 집합론이랑 안 해 아무도. 셋 디어리라고 하지 그냥. 그러면서 막 이제 컴팩트 셋, 뭐 이제 바운더리 포인트 등등 뭐 이제 재밌는 거. 리밋 포인트 막 이런 거. 뭐 컴팩트하다 뭐 등등. 예, 뭐 컨벡스 뭐 이런 거 좀 다양한 셋 디어리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애널리시스. 그럼 이게 아까 뭐였다고? 애널리시스가 해석하기였잖아. 그치? 얘는 뭐겠어 그러면? 얘는 벡터 해석하기예요. 벡터 해석. 이제 벡터 해석하기니까 벡터로 구성된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벡터가 뭐예요? 그 벡터는 이제 벡터도 설명해야 되는데 안 알려줘서 괜찮을 것 같아. 벡터는 저기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 그 스칼라 벡터. 할 때 그 벡터야. 그 벡터. 그 벡터에서 그러니까 막 벡터 가지고 미분해보고 적분해보고 이 운동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까 뭐 이런 거. 과학이잖아요. 그렇지. 거의 과학 쪽에서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쪽. 그래서 이제 벡터 선적분, 이제 선적분 뭐 이런 거 하거든. 이런 거. 선적. 재밌어. 이 라인 따라서 접근하는 거. 이 라인 따라서.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등등. 재밌는 거 많이. 여기도 재밌는 거 많이 배웠고. 그 다음이 꽃이죠. 2학년 수학의 꽃이지. 요거 배워. 리니어 알제브라. 리니어가 뭐예요? 리니어. 저게 선형이에요. 선형. 그 선. 말 그대로 선. 요게 선형대수입니다. 선형대수. 처음 들어보지? 요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게 행렬입니다. 선형대수. 선대에서 배우는 게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렬을 그대로 다시 배워요. 컬럼 이거 첫 번째 페이지 펴봐봐. 넌 책이 없으니까 이제 펴봐봐. 첫 번째 페이지에 배우면은 컬럼 로우부터 다 배웁니다. 선형대 수학 여기서부터 시작을. 이 선형대 수학이 이제 끔찍해요. 선형대 수학이 생각보다 이게 쉬울 줄 알았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좀 어마무시한 것들이 좀 많아. 선형성을 따져가면서 이제 뭐 프로젝션도 공부하고. 프로젝션. 꽃이죠. 아이건밸류.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고유값, 아이건밸류, 아이건벡터 등등 뭐 베이시스 뭐 등등 재밌는 것도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알제브라 1, 2로 되어 있어. 1을 1학기 때, 2를 2학기 때. 마지막 이거와 함께 양대산맥이지. 뒤 얘는 뭐게요?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퀘이션은 알 텐데. 죄송한데 저 영어가 수학이랑 비슷비슷해요.
이케이션은 느낌 오지 않나? 이케이션 이거 뭐야? 알았어. 얘는 미분 방정식이야.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방정식 배워. 방정식. 너네 방정식 풀면 답이 뭘로 나오지? x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요 미분 방정식의 해는 함수로 나와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뭐냐? 가 더 궁금한 거야, 이제. 요 미분 방정식도 원투로 돼 있어. 원투 이렇게 배워요. 2학년 때 그래서 공부할 게 되게 많아. 2학년 때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요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급진 거 배워. 고급진 거. 1학년 저 하나 배워요. 먼저 거. 1학년 때 저거 하나만 배워. 저거 하나. 1학년 근데 저도 1년 동안 다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요 전공들을 다 들으면 된다. 하나, 둘, 셋, 와. 넷, 다섯 개. 그래서 5전공밖에 안 돼. 들을만 해. 근데 공부한다는 게 문제 풀고 그런 거 아니 증명하면 돼. 그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증명해야 돼. 알아서 해야 돼요. 못하면요? 못하면은 뭐 안타까운 거지 뭐. 이제 D 받는 거지 뭐. 아, 모든 걸 다 증명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증명 공부해야 돼. 증명.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그렇지. 이미 증명은 되어 있지만 문제가 없지. 이거 증명해 볼래?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은 증명해 볼래 하면 또 너는 못 하잖아. 근데 그냥 외워서 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증명이 그 시험 범위 보면은 거의 증명이 한 과목당 100개가 넘어. 그렇게 따지면.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미 파악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여기에다 잘 접목시켜야 돼. 그러니까 증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수학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봐야 되는데 증명도 똑같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 문제는 안 풀어요. 아니 시험 문제가 안 나와. 아니 막 그런 대비를 못하는데 난제 이런 거 풀어요. 아니 책에도 문제가 없어. 그냥 책에 연습 문제는 있어. 엑설사이즈 해놓고 줘. 엑설사이즈 이렇게 써놓고 2x 24-1 이렇게 써놓고 보통 너네가 문제 푼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산이잖아, 그렇지? 칼큘레이트로 시작하는 문장이 거의 없어. 그냥 한 요 정도만 물어봐. 뭐 예를 들어서 F3은 얼마? 한 요 정도 이제 간단하게 질문 던지고 2번이 이제 제일 중요해. 2번 같아. 프루브 대. 왜 그런 프루브 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래. 프루브 대 어쩌고저쩌고, 프루브 대 어쩌고저쩌고, 프루브 대 어쩌고저쩌고. 그냥 뭐든지 증명 과정을 다 써야 됩니다. 모든 문제 풀 때는. 증명하는 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중요한 이론들은 다 증명을 해줘. 중요한 이론들은 다 증명을 해주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연습 문제들이 다 증명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 전부 다 증명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거의 없어. 요쪽은 좀 그래. 요쪽은 문제를 많이 풀어. 요쪽은 방정식이잖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방정식은 풀어야지. 그러니까 문제 요쪽은 이제 솔브댓 이런 거 많이 나와. 솔브댓 이렇게 시작 많이 나오는데 이쪽 파트는 그런 게 거의 없어. 이쪽은 그냥 프로브댓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3학년 이제 요 과정들을 조금 더 심화시킨 걸 배워. 심화시킨 거. 그래서 이제 고급 해석. 이쪽 이론이 조금 더 발전. 고급 해석하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져. 너네가 이제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거든. 예를 들면은 너네 요 말은 좀 이해해. 너네 함수라는 과정을 좀 잘 볼래? 뭘 넣어서 실수를 넣어서 결과값도 뭘로 나와? 실수로 나오지. 근데 집어넣는 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 집어넣는 것 자체가 좌표로 집어넣을 때도 있어. 2,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2,3을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3,1,2인데 이렇게 나오는 함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나? R 이렇게 볼트처럼 쓴 게 실수라고. 기억나지?
근데 얘가 이제 몇 차원이겠어? 몇 컴마 몇? 어디다 찍어? 평면상에다 찍지. 얘 2,3 찍어볼래 하면 너네 보통 2,3 여기 찍잖아, 그렇지? 평면상에다 찍지. 그래서 R2가 평면이에요. R2에서 그럼 얘는 어디다 찍겠어? 3차원. 그래서 R2에서 R3로 가는 함수 F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친구도 미분해보고 적분해보고. 근데 요것만 하지 않아. 그래서 R의 n승에서 R의 m승으로 가게 되는 함수 F는 어떻게 생겼냐? 차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차원이 바뀌는 거야. 그렇지. 얘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너네가 자꾸 사고 과정을 열어둬야 되는 게 뭐냐면 물리에서는 이런 거 불가능해. 4차원 상에서 뭔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수학은 다 돼.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n차원에서 m차원으로 넘어가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거 미분도 해보고 적분도 해볼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좌표가 길어지는 거야. 말 그대로. 좌표 찍으면 어떻게 이거 찍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간상에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x, y, z 이렇게 잡고 3,1,2 해서 오 해서 요 이렇게 찍혀. 아 이거는 너네 할 거야. 네? 너네 2학년 때 배워요. 기하하면서 배워 이 정도는. 쟤는 모나미스예요. 어? 차원이 넘어간 함수는 모나미스. 아 그래서 요 차원이 넘어가는 함수도 보통은 행렬로 표현이 좀 돼. 이거 행렬이 진짜 중요한 놈. 너네 내가 그랬잖아. 은재 기억하나 모르겠네. 너네 이거 잘 봐봐. 잠깐 배우긴 했다 그랬지. 행렬 배웠다 그랬지. 잘 들어봐. 너네 이렇게 생긴 행렬을 뭐라 그래? 몇 바이 몇이라 했었지? 1 곱하기 3 행렬이라 그랬었잖아. 그치? 그치? 잘 봐봐. 이게 결론이 나오려면은 누굴 집어넣고 싶다고? 2,3을 집어넣고 싶거든. 2,3을 집어넣고 싶으면 얘는 몇 바이 몇이지? 1 바이 2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행렬은 몇 바이 몇일까 그러면? 2 바이 3죠. 그래서 보통 저런 것도 함수가 행렬로 좀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딱 이쪽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도 공부를 왜 3학년 때 배우겠어? 너는 이거 공부했지? 이러면서 이제 저거 갖다 쓰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과목이 조금씩 이제 융합이 돼. 그래서 고급 해석학 배우고 기하학 배우고. 기하학이 꽂히지. 저번에 은지한테도 살짝 얘기했는데 평행선이 만날 수도 있을까? 내가 계속 그랬잖아. 사고의 과정을 열어두라고. 근데 왜 자꾸 도형을 수학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약간 예술의 개념은 놔두면 안 돼요? 안 되지. 평행선이 만날 수도 있을까?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깎여요. 만날 수 있어. 아니면은 평행선이 만나면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 이거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그러면은 한 직선과 평행한 선이 여러 개일 수도 있을까? 그건 가능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한 점에서 만나면서 어떤 직선과 평행한 게 여러 개일 수도 있을까? 아까 그랬잖아. 평행선끼리 만날 수도 있냐고 물어봤잖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선과 평행한 선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을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보다 작을 수도 있을까? 클 수도 있을까? 아 그런 거 하는 게 요즘이다. 기하학이다. 아 진짜 있어요. 있어. 그럴 수가 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저희 배운 배운 건 다 거짓말. 아니야. 그 말도 맞고 그거 우리가 배우는 유클리드 기하라. 아 이걸 유클리드 기하라고 배우고 너네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기하를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고 여기서 보통 많이 배우는 게 하원 기하, 그다음에 쌍곡 기하, 그다음에 사형 기하,
이게 그거죠. 사형기하기 평행선이 만날 수도 있지 않냐. 너네 그 철도를 보게 되면 근데 평행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잘 봐봐. 평행의 의미가 아닌 거 아니에요? 잘 들어봐. 평행 너네 철도를 이렇게 철로가 깔려 있는 거를 멀리서 쳐다본다 생각을 해봐.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아 이렇게. 끝점으로 가면 갈수록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다시 질문할게. 걔는 평행선이야 아니야? 그 두 철로의 선은 평행선이죠. 평행선이 맞아? 근데 맞나? 근데 그렇게 보이는 맞나 것들은 보이는. 다른 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만난다고 가정하고 만든 게 사형기하입니다. 이 사형기하 가지고 그림이 발전했어. 소실점 들어봤지. 소실점.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전기하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워.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평면. 평면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야. 평면에서. 평면이 그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평면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구도 평면이라고 불러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구 겉면. 그 겉면이 어떻게 평면이에요? 라고 할까? 겉면은 평면이라고 해볼까?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구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는 넘습니다. 구에서는 180도 반드시 커요. 아그 구평면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구평면에서는 삼각형을 그리면은 반드시 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럼 면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휘어진 면 이렇게 보는 거죠. 휘어진 면의 삼각형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구에서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북극에서 아래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 다시 위로 90도로 가면은 다시 만난다는 소리가 되게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저 삼각형은 270도입니다. 저기 삼각형. 구평면. 구라는 평면 위에서는 저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네 사고를 자꾸 이렇게 한정시켜놓고 막 보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럼 쟤는 막 그런 이상한 피타고라스 이런 건 안 돼요? 네, 안 먹혀요. 뭐예요? 구평면에서는 피타고라스 거리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하학은 결국에는 거리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거리. 저희는 유클리드만 배워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게 제일 쉬우니까. 이 나머지 것들을 배우려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 유클리드만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 하셔야 돼. 뭐 어쨌든 뭐 해석학, 기하, 미분 기하 또 배워요. 미분 기하. 미분 기하. 도형을 왜 미분해요? 미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질문 하나만 해볼게. 너네 마스크팩 써봤어? 마스크팩을 너네 얼굴에 이렇게 덮을 건데 완전히 덮여지나? 어딘가는 우글쭈글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럼 다시 질문할게. 그거는 왜 그래요? 왜 튀어나오는 거? 아, 안 되나? 완전히 붙게 할 방법은 없어? 이게 아무리 해도 들겨도 이게 남잖아요. 이게 조금씩 너네가 이게 붙인다고 하지만은 이게 약간 종이 접듯이 약간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결국에는 완전히 붙일 방법은 없어? 어딘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이쪽입니다. 미분기야. 마스크팩 붙이는 방법이요? 그렇지.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이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곡률 배워. 곡률. 얼마만큼 휘어 있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사람 얼굴은 절대로 어떤 우리 A4 용지 있지. A4 용지 가지고 사람 얼굴을 예쁘게 튀어나온 부분 없이 딱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진짜 그런 거 예시로 배워요? 계산도 해봐 직접. 곡률 계산해봐. 커브. 곡률 계산하면서 여기가 계산량이 너무 많아. 계산이 어려워. 여기 이쪽 파트는 계산이 좀 어려워. 근데 그러면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머리로 해야 돼? 수학과는 모든 건 계산기가 통용되지 않아. 무조건 손으로 다 계산해. 계산기 들고 갈 수 있... 그건 막 이상한 그건 거 공대. 있는데. 그렇지.
요 그리고 요 미분기하기 꽂히고 그 다음 꽂 하나 더 있어. 복소해석. 복소함수. 너네 알고 있는 거 하나 나왔네? 어허. 복소함수로는 말 그대로 복소수를 다루는 학문이야. 너네 처음 들었지 이제? 처음 들었지 처음. 복소수를 다루는 학문인데 이제 그거를 복소평면이라는 곳에다 옮겨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거 이미 배우지 않았어요. 복소평면을 학교에서 했어? 저 옛날에 하는지. 복소평면으로 옮겨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함수를 그려보고 막 이래. 복소평면 배워요. 아니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래서 함수가 이제 이따구로 생겼어요. 너네 Z 복소수 많이 쓰지 않겠지? 요따구로 생긴대요. 요따구. 이제 저런 거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저 그래프는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못 그립니다. 복수수가 그래프는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어떤 이게 잘 생각해 볼래? 우리 요 방금 요거 R2에서 R3로 가는 함수였죠. 이 친구는 끝이. 얘는 Z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 A 플러스 B야. A, B 몇 개로 돼 있어? 두 개. 그래서 이 친구도 R2에서 결론은 이 복소수 제곱하면 다시 뭐 나와? 다시 복소수 나오지. 그래서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저 친구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3학년 때 배운 거야. 저게 단순하게 해석이 잘 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저기서 유명한 거 하나 나오지. 유명한 거. 유명한 거. 리만 가설. 리만 가설이 여기서 나와. 소수. 소수 규칙 찾는 식이 여기서 등장해요. 여기서. 리만 가설. 리만 가설. FZ라는 함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zn 승분의 1 이렇게 저 z는 이제 복소수인데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걸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지금 이론으로 남아있는 가설로 남아있을 뿐이야. 아직. 저 함수가 해석적인 것까지는 해석적이라는 단어를 너네 모르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불러. 야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 애널리틱 펑션이라고 불러. 이렇게 불러. 함수가 애널리틱. 해석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해석적이다. 뭐 되게 좋은 함수야. 어쨌든 애널리틱이 붙으면은 좋은 함수라는 뜻이야. 좋은 함수. 뭐 어쨌든 아주 유명한 거 나오지. 복수함수. 복수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고 나면은 여기 이제 인공지능하고 금융수학 다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암호학 이런 거. 암호학. 여기서 암호학 이런 거. 저 맨날 교과서에 무슨 예시로 마음호 그런 거 나오는. 그치. 암호학에서 유명한 거 뭐 RSA 뭐 이런 거 있잖아. 암호 푸는 암호를 풀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 만들어 보기도 해. 암호학, RSA 막 가지고 평문 막 비문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어쨌든 암호학도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여기 정수론이 빠졌네. 여기 정수론도 나와요. 이 정수론이 진짜 재밌는 한 거야. 너네 그 나머지 정리 있지? 거기 여기서 다시 나와. 정수론. 마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17 이렇게 써. 17 상등이다. 뭐라? 뭔 소리야 저게? 저게 무슨 뜻일까? 17을 뭘로 나누면 나머지가 올까? 저거 아니에요? 그 삼각형 할 때 배웠는데 도형할 때. 그 합동이랑 비슷해. 맞아 합동식이랑 같은 말이야. 17을 뭘로 나누면 나머지가 올까요? 머리를 굴려봐. 저것도 뭐보다 큰 수로 나눠야 돼. 5보다 큰 걸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5 나오는 거 뭐였어? 6 있지 6. 그래서 마드 6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 뜻이야. 이게 그냥 그 문장을 함축적으로 17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 이런 거 재밌는 거 정수로. 여기에 너네 이제 또 알고 있는 3학년 때 배우는 또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지?
모폴로지. 아 이게 한국말로 뭐였지? 아 위상수학. 위상수학. 이런 거 배우는 게 이제 조금 흥미가 가고 재밌을 것 같은데 문제 푸는 것보다 왜 그런지에 조금 더 이제 너네가 흥미를 가지면은 수학과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에도 흥미가 없는데 나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좋아요 하다가 수학과 가면 이제 낭패 봅니다. 수학과를 가면 문제 풀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문제는 전혀 풀지 않아. 전혀 풀지 않아. 다 이런 거만 나와. 선생님이 저 리만 가서 증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걸 내가 증명을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도 않지. 저걸 내가 증명을 하러. 재밌겠지. 수학과 재밌어. 증명을 어떻게 해요? 이미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어? 저런 가설인데 아, 리만 가설은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할 수가 없다는 건 거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지. 결과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내세웠는데 증명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틀린 명제냐? 그건 아니지. 증명을 못 한다고 해서 틀린 명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럼 사람들이 아직 거기까지 뇌가 안 되고. 그렇지, 내가 안 될 거지. 그럼 저도 시험지에 증명할 수 없으면 써내면 그럼 이제 답이 틀리는 거지, 너는. 왜냐하면 답이 있는 것만 시험 문제를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만 가설이 약간 그 정도 수준이야. 거의 될 것 같은데 이미 거의 수학자를 사이에서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참이라는 거예요. 참이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아직 이제 증명이 어려운 거지. 그게 이제 그 너네가 논리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증명이 수식적으로 증명은 안 되는데 그냥 정황상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그걸 가지고도 학문이 많이 개발이 됐어.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저게 이제 거짓이다 그러면 이제 다 틀리는 거야. 그 학문은 이제 문 닫아요. 저 근데 그거 본 거 유튜브에서 본 거 같아요. 그막한점 찍어가지고 맞아. 쭉쭉쭉쭉 뜨는. 뭐 그런 거. 나비의 스토크스 들어봤지?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 7대 난제 중에 하나야. 유체역 학 나중에 이제 너네 그 폭발물 많이 봤지? 이 영화 같은 거뻥 터질 때 이제 그래픽 팍 터지지 않지? 그게 그 방정식 써서 만든 그래픽들이야. 근데 걔도 똑같아. 분명히 그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해는 있을 것 같은데 뭔지 몰라. 그런데 되긴 돼. 약간 이런 거지. 사람이 풀어요. 컴퓨터가 풀지. 사람 못 푸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백날 돌려봤자 다 된대. 컴퓨터가 이게 되긴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수준인 거지. 그건 뭐예요? 마지막 정리. 그건 이미 증명됐어요. 그것도 막 엄청 증명 안 됐던 거예요. 맞아. 한 200명 넘게 증명이 안 된 것들. 그거 저희 안 배우죠. 너네 수준으로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대학교는 나와야 좀 이해를 할까 말까 할 수준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까 그 타원 기하학을 얘기해줬잖아. 그 타원 기하학을 조금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거를 타원 방정식으로 이제 바꿔서 풀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증명돼 있어요. 아니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괴델의 불확정성 원리. 수학은 모든 게 증명 가능해 보이고 참과 거짓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증명이 안 되는 명제가 있을 수도 있다. 거짓인지 모르는 명제도 있다.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 재밌는 거 봐. 그러니까 흥미가 땡기면 나중에 이제 수학과를 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이 순수학문 쪽이 이런 약간 이런 흥미로움이 좀 있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갑시다. 숙제 끝내오세요. 네. 많이 참았어 오늘. 많이 참았어. 조합 끝까지 다 해오세요. 알겠지? 행렬 몇 시간씩 나가실 거예요? 행렬 몇 시간에 나가실 거예요? 다음 주에 다 끝낼 거야. 다음 주요? 2시간? 응.